그럼 이번에는 이제 중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제 대두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2018년 4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적용되고 있겠죠. 다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라는 것은 양도 당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를 의미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가 적용됩니다. 설령 내가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채를 팝니다. 그 주택이 천안에 있다. 천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중과가 적용된다. 그럼 여기서 중과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율이 가산이 됩니다. 가산이 되는데 얼마가 가산되느냐?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채면은 10%가 가산이 되고, 중과 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이면은 20%가 가산이 됩니다. 세율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할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어. 아까 거주주택 그 거주요건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죠? 취득 시점. 중과는요? 양도 시점입니다. 이건 양도 시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지구 그 용인시 수지구가 12월 31일자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지금 파는 주택들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면 다 중과예요. 그러면은 세금 차이가 과연 중과가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양도 차익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유를 10년 동안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도 차익 3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줘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유 연수에 따라 몇 프로 적용하죠? 3%씩 알고 계신 분들은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 올해부터는 바뀌었죠. 2%씩. 그러니까 10년 했으면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요마직 뺀 2억 4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보면은 7,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얘가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봤었을 때는 양도차익 3억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대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10%를 가산한대요. 그러면 1억 2,400 정도가 나오고, 이게 3주택 중과 대상이야.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세율이 20%가 가산됩니다. 58%까지 적용돼요. 그러면 1억 5,400이 나옵니다. 중과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된다 했을 때 2주택 중과냐 3주택 중과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양도 차익에 2주택은 보통 한 40%, 3주택은 50%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소득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실무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될 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느냐 내에 있느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지역 외에 있다. 그러면 내가 주택수 몇 채 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과 배제. 근데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럼 중과를 판정해야 됩니다. 판정한다는 뭐냐면 중과 대상 수가 몇 채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 2채면 10%가 가산되고 3채 이상이면 20%가 가산되니까. 그럼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모두 다 포함돼요. 근데 수도권의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그러니까 개별주택 가격 말하겠죠. 공동주택 가격. 3억 원이 넘으면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넣고, 안 넘으면은 안 넣고. 기타 지역은 3억이 넘으면은 넣고, 안 넘으면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채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2채가 있고
나머지 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기준시가가 3억 다 이하야. 그러면 이 A라는 분은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입니까? 두 채죠. 두 채죠.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 때 이 두 채 중에서 한 채를 팔았을 때 이제 10%가 가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과대상 주택수하고 실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하고의 의미가 틀려요.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을 해가지고 두 채다.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하고 10%가 가산이 되고 세 채 이상이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고 20%가 이제 가산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필터링을 한번 하고 있어요. 좋아. 두 채 또는 세 채 이상이다. 근데 너 그 팔려고 하는 그 주택이 설령 법에서 정한 정책 목적에 따라서 얘는 특정 목적 때문에 배제해 줄게. 그 주택이 있으면은 빼줄게. 그러니까 배제 주택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배제 주택에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와 관련된 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5채가 있습니다. 5채 중에서 이 중에 한 채를 이렇게 팔려고 해요. 그럼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채죠? 서울은 뭐 기준시가 볼 것도 없고 그냥 다 들어가죠.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중과 20% 되겠네. 근데 이 팔려고 하는 주택이 내가 임대사업자로 예전에 등록해가지고 일정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한 주택이야. 그러면 중과 적용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너 등록했잖아. 얘는 빼줄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까? 요거예요. 첫 번째,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또 똑같이 다가구 주택은 그 가구 면적으로 판정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거는 단기든 장기든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들은 무조건 장기로 해가지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장기로 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하고 그 임대한 주택을 나중에 고주택을 팔 때 배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니까 준수해야 될 거 5% 증액 제한 준수를 하고 국세 혜택이니까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근데 요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고 노니까 너무 많은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세제 혜택을 줬대요. 그래서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막아놨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설령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한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안 해줄게. 아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고 똑같죠?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실익이 없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 안 되죠.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안 되죠. 그러면은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는데 9월 14일 이전에 내가 분양계약을 한 거 계약금 넣은 건 어떻게 해줄래? 그거는 이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분양권을 그때 계약을 이미 했다. 그 사람들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거는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당연히 중과를 적용 안 받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임대주택은 지금 다 막았는데 유일하게 건설임대주택은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이제 적용을 안 하는데 그거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되고 건설임대주택은 아직까지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고 기준시가 6억 원이고 얘는 두 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건설임대니까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가구 다세대. 당연히 가구 수가 뭐 2채 이상이겠죠. 요건이 충족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용 면적 149평방미터가 주택 전체 연면적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각 가구별로 판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가구나 다세대 져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건설 임대로 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우리 양도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3개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뭐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거주주택, 우리 조정대상 지역 내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배제하는 거. 그 다음에 2채 있었을 때, 1채 임대사업 등록했었을 때 얘가 2년 거주했으면 비과세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 다주택자 배제. 3개를 더 볼 겁니다. 볼게요.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하고 특례 적용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보통 양도세가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물론 단타로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시에 소득이 많이 잡혀요.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니까 세분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한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자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겠다.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가끔씩 실무에서 보시면은 요 금액을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양도 차익에서 까준다는 겁니다. 얼마 까줄래? 보유 연수 곱하기 2%를 해준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3%가 적용됐는데 올해 2%. 그럼 몇 프로를 한도를 할래? 30%. 그러니까 보유 연수가 몇 년 가야 30%죠? 15년.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죠. 근데 9억까지가 비과세죠. 그러면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겠네. 근데 거기 낼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씩 해주겠대요. 그래서 한 채 갖고 있는 서울에 뭐 2, 30억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들은 세금 부담이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유 연수에다 8%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8%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1세대 1주택 이제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대해서 8% 적용해가지고 80%를 공제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를 한 경우에만 80%까지 적용을 하겠대요. 거주를 안 하면은 일반적인 요 30%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당히 많이 나요. 만약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입니다. 요거를 올해 양도한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양도한다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아니 2020년 가정을 해볼게요. 올해는 얘는 거주를 안 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이라고 하고 취득가액이 4억 원이라고 할게요. 보유는 15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올해 이제 요 주택을 팝니다. 그러면은 9억 원 초과되는 부분만 세금을 매기겠죠. 그럼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보통 3억이라고 얘기합니다. 3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양도 차익이 얼마죠? 8억이죠. 8억을 발러요. 12억 주고 팔죠. 12억 중에서 9억 초과분 3억. 그러면 얼마죠? 2억이에요. 그러니까 12억이라고 해서 9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양도 차익을 갖고 전체 양도 가액분에서 9억 초과하는 비율대로 이렇게 발라냅니다. 그럼 2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거주하지 않아도 15년 이상 했으면 10년 이상 했으면 8%에서 80%가 적용됩니다. 그럼 2억에서 1억 6천이 양도 차익에서 까지는 거예요. 그럼 4천에 대해서 세금 내겠네요. 당연히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주택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건 없던 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8억입니다. 아까 2억 발라냈죠? 여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는 80%가 아닌 30%를 해준대요. 그럼 6천만 원이 차감되겠네요. 그럼 1억 4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3,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고가주택이다. 9억이 초과한다. 파실 계획이 있다. 무조건 올해 파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년에 파신다고 하면은 2년 거주하고 파시는 게 세부담적인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아까 2%씩 적용된다겠죠? 여기에다 추가 플러스로 더 적용해 줄게 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입니다. 요건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얘는 6년 이상 임대해야 된대요. 어떤 건 4년 이상 하면 되고 어떤 건 8년 하고 어떤 건 5년이고 헷갈리죠. 어쩔 수 없어요. 얘는 6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세무서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추가 적용 혜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면은 얘는 받을 수 없고 예전에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거는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를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까? 5년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6년 그러니까 5년 1년이 늘 때마다 2%씩 해준대요. 그러면 6년에서 7년 하면은 2%를 더 적용을 해주고 7년에서 8년은 4% 그리고 10년 이상 하면 10%를 해준대요. 그러면 통상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6년이에요. 6년이면 몇 프로 적용받을 수 있죠? 우리 통상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요? 12%, 2%씩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1년 늘 때마다 2%씩 적용한다며요. 그러면 여기다 2% 가산돼서 14%겠네. 맞죠? 10년을 간다고 합시다. 통상적인 경우는 몇 프로? 2%니까 20% 적용하겠네요. 그죠? 6년에 2%, 4%, 6%, 8%, 10%. 그러면 얘는 30%까지 적용되겠네요. 그럼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을 받았을 때하고 세액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얘는 28에 16, 16%가 적용되는 반면에 8년이면은 22%가 적용받네요. 솔직히 그렇게 큰 솔직히 세제 혜택은 아니에요. 그래도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적용받는 게 낫겠죠. 요것 때문에 일부러 이 혜택 받고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아무튼 요런 혜택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거에만 적용된다. 지금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이 종료됐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법에 대한 이제 근거예요. 아직도 요게 적용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법적 근거를 넣어놨으니까 그거는 책에서 이렇게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례 적용 보겠습니다. 얘는 혜택이 상당히 커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요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게요. 내용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래 8년 이상 임대했으면 몇 프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요? 28에 16. 근데 16% 아니고 50% 해주겠대요.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몇 프로죠? 20%인데 70% 해주겠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내가 10년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의 혜택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얘는 앞전에 있는 10년 그것도 혜택을 같이 주겠대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앞전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50%, 7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면적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면적 요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얘는 원래 준공공 임대주택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가액 요건 얘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액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그 전에 취득했으면은 아직 가액 요건 안 봅니다. 그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가액 요건이 신설됐다. 그리고
8년이나 10년 이상 계속해야 된다. 8년 이상 임대했을 때는 50%, 10년 이상은 70%를 적용받습니다. 똑같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8년짜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몇 프로죠? 16%.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추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6%, 6, 7, 8, 3년이니까 2%씩이니까 6% 적용돼서 22%. 근데 얘는 5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10년 갔었을 때 일반적인 거는 20%죠. 근데 아까 추가 적용은 맥시멈 10%니까 30%. 얘는 7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얘는 80%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처음에 정부에서. 근데 이제 국회 통과해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70%까지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혜택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3억 원이고 보유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과 배제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억에 대해서 8년 하면은 16%가 빠지겠네요. 그러면 2억 5,200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면 7,6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6%가 아닌 50%가 적용돼요.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빠지네요. 근데 2년을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충족했다고 가봅시다. 그러면은 70% 적용되죠. 7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1,6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혜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의 메리트는 뭐냐면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다 70%까지 적용된다.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중과도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강남에 작년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강남에 이제 얘는 면적 요건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들이 20, 30억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적 요건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보니까 그걸 취득해 가지고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안 거죠. 이거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뒤늦게 가액 요건을 만들어 놨는데 소급 적용을 못 하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 개실 당시 이제 기준 시가 요건을 만들어 놓았고 그러면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아직까지 가액 요건이 적용이 안 돼요. 등록을 하면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써먹을 수 있는 혜택 중에 굉장히 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요 기준 시가 생긴 거, 가액 요건이 생긴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처음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제가 지금 이제 득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이따 이제 실부분 얘기하면은 이것저것 과태료도 그렇고 지켜야 될 게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나 4년만 할래 하고 갔는데 처음엔 못 모르고 이제 4년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8년 하면은 아까 70%까지 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그 변경했을 때 의무기간 그 인정해주는 그 기간하고 이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거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무기간 인정해주는 거하고 틀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4년을 하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조금 더 뭐 2바퀴 돌리면 되네. 2바퀴 더 돌리자 하고 장기로 바꾸고 싶다. 얘도 가액 요건이 그때 생겼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 개실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요건이 신설됐고 얘는 10년이에요. 아까 특별 공제율 특례 적용 같은 경우는 8년 10년이었잖아요. 얘는 무조건 10년까지 가야 됐고 당연히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였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때 취득하여 하고 가로 열고 어떻게 나왔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죠? 분양받은 사람들.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설령 취득 자체가 언제가 되죠? 완공 잔금을 치러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취득을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아직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발목이 하나 잡혔죠. 뭐죠? 아니요. 가액 요건이 생겼잖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가액 요건이 생겼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으로 2018년 10월 30일까지 계약금 넣었어요. 그 사람들의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 2년 있다고 하면 이 이후잖아. 이 이후에 취득하는 거네. 그럼 그때 당시에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이 넘으면은 못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요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강남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고민하는 게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가 얼마로 고시될지 다들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리고 혜택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가액 요건이 생겼다. 원래는 가액 요건이 없고 면적 요건만 있었는데 이때 가액 요건이 생겼고 제일 중요한 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일몰됐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 의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전제 조건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양도세 100% 감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이 적용된다. 가장 등록 요건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된다. 추가 적용 6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2%에서 10%가 추가 적용이 된다. 얘는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상관없는데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특례 적용 8년 이상 임대 시 8년 했을 때는 50%, 10년 했을 때는 70%를 적용해주고 얘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담 한번 비교해 볼까요? 70%가 더 센지 100%가 더 센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계산해 놨어요.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3억 원입니다. 보유기간 10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죠? 20%. 2억 4천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 보니까 7,100만 원입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10년 동안 가지고 갔었을 때 3억에 대해서 70% 적용하니까 2억 1천만 원이 빠지고 9천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니까 1,600만 원입니다. 100% 감면 내 요건이 충족됐어요. 내야 될 세금의 100%를 감면해 준대요. 대신에 요 감면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납부세액의 크기로만 봤었을 때는 얘가 가장 세죠. 근데 얘가 가장 세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특례 적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70% 해준다겠죠? 내가 임대사업을 등록한 이후부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취득했을 때부터. 그러면 내가 취득했을 때부터 임대사업 등록할 때까지 양도차익도 다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10년 가져갔어요. 그럼 의무임대기간 충족했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 삽니다. 들어가 살고 한 5년 있다가 팔아요. 그럼 아까 100% 감면 적용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요건 충족 다 됐으니까. 근데 그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한 기간만 해줘요. 10년 거에 대한 것만 해주고 5년 내가 살았잖아. 요건 안 해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70%는 예를 들어서 10년 살고 5년 있다 팔아요.
그러면 15년 거에 대한 양도 차익을 다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가 더 혜택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이제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득과 실이 있는데 그 득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도세로 그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6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그 6가지의 각각 요건이 다 틀리다. 의무 임대 기간에 대한 요건도 틀리고 어떤 건 면적 요건 요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가액 요건도 요하는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혜택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요건이 뭔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 부분, 이제 득 봤으니까 이제 실 봐야겠죠. 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